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저희가 첫 코너 주간 똑똑똑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여성 또 청소년, 청년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간 홀레 이진성 편집장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부모의 자격입니다. 부모 자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자, SNS에서 벌어진 논쟁 얘기를 제가 앞서 좀 드렸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특히 이진송 님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어떤 말들이 그 안에서 오갔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좀 이런 이야기가 자주 벌어지는 편인데요. 네. 제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것은, 한 사용자가 자기들이 수입은 적지만 4인 가정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글이 여기저기로 이제 퍼지면서 이 글에 굉장히 많은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거나 좀 가난하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이거는 부모만 행복한 거지 아이들은 불행한 일이다. 라는 식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부모의 자격이란 무엇이고 그렇다면은 월 소득이 얼마 이상 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가난하면은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다는 말 듣기만 해도 지금 상처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자식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 이게 아무래도 사회 환경 탓이 있을까요? 저희 먼저 최유경 활동가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 좀 이제 질문 들으면서 찔리는 거는 저도 이제 가끔 아빠랑 싸울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상처 주듯이 이제 이럴 거 왜 났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모들한테 제일 큰 상처네. 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네. 사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수록 좀 이제 내 현실과 비교하고 좀 내가 살던 곳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감각들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너무 당연할 수밖에 또 없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사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또 많은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 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오롯이 이것이 가해자로 지목될 수만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사실 청소년이나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른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가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학교라는 공간 청소년들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 학교라는 곳이 또래 집단의 소속감이나 또 박탈감 그리고 비교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느끼기가 쉬운 환경인데 예전에는 사실 나만 놓으면 알아서 큰다. 그런 말이 있었죠.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차고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고 삼시세끼 굶기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아이를 아주 적게 낳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라는 문화가 이제 많이 퍼지면서 최근에 이런 걸 황제 육아라고 하거든요. 소수의 아이를 낳아서 가장 좋은 걸 해주자. 우리 아이를 남들에게 처지지 않게 해주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또 SNS의 발달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의 환경을 또 쉽게 보고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아주 소수의 소위 말하는 부유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었던 고가의 물건이나 경험이 되게 많은 많은 층에게 되게 보편화된 양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제가 청소년일 때는 학생들이 명품 지갑이나 이런 물건을 쓰는 일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가 실제보다 더 가난하다고 느끼기가 쉽고 점점 더 가난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낮아지고 박탈감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친구들끼리 뭘 사 먹어도 이제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배달 그렇죠. 같은 것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기들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이나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모 되기 너무 어렵겠다 말씀만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소외되고 정말 가난한 청년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이들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부모 되는 거 아예 꿈도 꿀 수 없다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저는 지금 제일 먼저 들고요. 실제로도 이런 힘든 현실 때문에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3포냐 4포냐 5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도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최경 활동가께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3포부터 이제 6포까지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이제 결혼, 출산, 연애 등이 좀 현실적 문제로서 계속 포기하게 되는 사회적 문화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결국에 결혼이나 출산 등 자신의 가족을 이제 선택하고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청년에게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막대한 돈과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좀 이는 굉장히 계급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가난하다고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부가 쏠리는 사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난한 이들에게 개인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이제 무능하다는 낙인을 찍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그러네요. 좀 고민이 드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결심이 꼭 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행복을 보장받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실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돈 문제 빼놓을 수 없지만 동시에 이런 여론들이 너무 양육 이꼴 돈 문제만으로 취한한다고 좀 느끼는 지점들이 있고요. 경제적 준비 외에도 사실 다양한 지점들이 고려되어야 그렇죠. 하고 사실 그럼 돈만 있으면 아이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지에 대한 저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양육이나 출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좀 유동적인 고민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사실 부모의 자격과 그거를 갖출 수 있을 경제적 조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딱 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많은 변수가 있는데 사실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도 생활비나 양육비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 돈이 많아도 자식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제적인 어떤 학대를 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더 위험한 것은 이제 가난하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통용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우생학적인 의미로 다른 기준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약간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거나 결혼을 안 했으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의 되게 정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금기가 이미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난하면은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가 통용이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일단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와 가난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빈곤 가정의 아동 청소년이 불행해지는 것은 빈곤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빈곤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경험과 그렇죠.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당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선택지가 제한된다거나 그런 것들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최소한 자신의 생계는 책임질 수 있을 때 낳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해요. 사실 그렇죠. 아이를 낳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계획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사회든지 개인이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 큰 격차 속에 성장하지 않도록 함께 돌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근우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해주고 싶은 거 해줄 수 있지만 또 돈만으로 다 키울 수 없기도 해서 양쪽 맞아요. 의견이 다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살펴봤고 또 한부모 가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인 그 사유리 씨 사례를 보면 아빠 엄마 없이 이제 혼자 둘 중에 한 분만 계시면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쪽 부모 없이 자랄 아이는 뭐냐.
이런 비난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저는 아이나 부모의 개인의 탓을 하기 전에 왜 한쪽 부모가 없는 아이가 사회적으로 좀 부당하고 차별적인 시선에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 등은 이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배제되는 존재들이고요. 하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어떤 실수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닌 개인의 선택 등으로 주체적으로 탄생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하는데 네. 사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내에서 이렇게 좀 다른 가정 형태는 사실 철저히 배제되거나 차별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게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아동인권이나 정상가족 바깥의 가족 형태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느냐, 왜 정상성을 정복하려는 시도를 하느냐라는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유리 씨를 향한 비난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네, 어떤 여성 혐오적 맥락 같은 것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비난은 그냥 비난에 그친 거다. 네, 뭐 인권이나 네.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한 부모에게 개인의 욕심이다, 아이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아이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한부모 가정처럼 구성원이 조금 정상가족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뭐 싱글맘이 아니더라도 비혼 입양이나 이혼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등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하거든요. 네. 뭐 사별의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가족이 아빠, 엄마라는 두 구성원을 갖춘 채 살아가지 않고 아빠, 엄마가 둘 다 있는데 오히려 그 둘 때문에 자식이 굉장히 불행하고 괴로운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를 쓴 백지선 작가는 자신의 가정의 장점으로 부부 싸움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산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저도 흥미롭게 읽었는데 부부 싸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항상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족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구성원이냐 이것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부모 입장에서도 나이가 또 어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년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출산 양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이걸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어떤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권리나 좀 안전하게 피임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지식을 얻을 권리를 사실 전혀 보장하지 않으면서 이제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청소년에게 굉장히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느냐라는 비난들을 사실 퍼붓고 있는데 이런 현실들이 다소 저는 좀 모순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사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좀 비난하는 시각을 넘어서 사실 이들을 시혜적이고 좀 불쌍하게 여기는 시각이 사실 더욱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비난하지 않으면 시혜의 시선이다. 네, 어떻게 하냐 저렇게 창창한 나이에 이런 식의 좀 이야기들. 그래서 청소년의 임신 내지 출산이 사실 언제나 많은 경우 사실 계획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언제나 실수이지는 않고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데 사실 언제나 막 불쌍하고 어려운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실제로 정상가족 내에서도 사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제 사회적 낙인이나 그이가 이제 임신한 상태로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청소년에게 아이를 가진 상태로 경제권이나 주거권, 이제 원가정 바깥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실들인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지원 속에서 청소년의 임신도 좀 진짜로 선택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좀 양육자가 되거나 가정을 만드는 일을 고민할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진송 편집장님께서는? 네, 사실 청소년 임신의 경우에는
낳아도 굉장히 비난을 받고 낳지 않아도 굉장히 비난을 받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진퇴양난이네요, 진짜. 네, 예. 특히 이제 낳아야 한다라는 생명은 소중하고 낳아야 한다라는 당위가 사회적으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선택보다는 좀 죄책감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최근 드라마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태아의 심박수를 들려주고 여성 청소년이 이렇게 되게 울음을 터뜨린 뒤에 아이를 낳기로 해서 비판받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좀 청소년들에게 여성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부모가 되기를 떠미는 문화적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돌발적인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이미 낳아서 키우는 경우에는 그들이 특별히 문란하거나 한심하다 뭐 이런 식의 편견이나 낙인보다는 세상에 많은 양육자 중에서 좀 어리고 일찍 시작했다 정도의 인식으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서툴고 모르는 점도 많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그렇겠네요. 있어요.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사회적인 제도로 다방면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듣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정상가정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이런 게 많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 정상가족의 범위 밖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또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자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준비된 부모라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예. 결국 이거는 어떻게 지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네, 사실은 좀 언제나 준비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지점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 그렇죠. 굉장히 좀 이제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현재 국가에서 뭐 양육자에게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고는 있지만 네네. 이제 모두 합해서 월에 30만 원 정도의 금액일 뿐더러 네. 좀 가정과 어린이집 등 이제 양육 형태가 다를 때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럴 네. 때 사실 그리고 이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양육하면서의 과정들이 양육자의 경제적 좀 정서적 책임들로 돌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좀 가정 내에서 이미 학대 등을 피해를 겪은 아동의 안전성 구축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한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71곳이 있고요. 네. 정원이 477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네네. 근데 네. 이제 학대 신고 건수는 4만여 건이 4만여 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쉼터가 너무 부족한 거죠. 네,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시설 관련 재원이 복지부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는 상황이고 기재부의 복권기금이나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게 상황. 원래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다루던 문제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럴 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 쉼터 관계자는 쉼터가 이제 포화 상태라서 아이들이 복도에서 자기도 한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현실들에서 좀 피해를 이미 겪은 아동들에 대한 어떤 아동복지 예산 보강 등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회는 그럼 뭐 정말 개인에게 준비해라 이런 부모가 되라라고 만약에 강요하려면 무엇이 그러면은 또 사회는 준비됐는가 그쵸.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진성 편집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되게 깨질 수 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양육자가 사망하거나 또 이제 가난한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에서 얼마든지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변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어떤 상황이든 아동 청소년이 부모나 양육자의 조건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인천 모텔 영아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네. 처음에는 이게 아동 학대로 많이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 보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린 부부가 아기를 낳은 후에 머물 곳이 없어서 이제 모텔을 전전하다가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를 하다가 아이에게 이제 좀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를 따내는 최선을 다해서 구호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부족한 문제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켜보았던 이제 모텔 주인이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을 해볼 때 이들은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기관이나 제도가 없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개인이 사례거든요. 의지가 있어도
네네. 그래서 사실은 준비된 부모라는 거는 또 개개인에게 맡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럼 최소한 개인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준비된 부모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거부터 드는 것 준비해야 같아요.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이제 자신의 아랫사람 내지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한데 사실 당연히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부모가 경제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 부모 아이 간의 권력 관계는 더욱 기울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유독 다른 권력 관계보다 아이에 대한 권력을 쉽게 휘두를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를테면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우리는 남이지라고 말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사실 이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해야 하는 타인이나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일 때 당연히 부모와 아이는 좀 타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좀 섭섭해하지 마시라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편집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최유경 활동가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저희 친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살이 넘으면 내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말도 맞네요. 네. 정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그래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좀 소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잘 보면은 의외로 이제 아이와 감정적인 소통이나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부모가 굉장히 많고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리고 자기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성인들에게 발휘할 만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감수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이를 어떤 존재, 소유물이 아닌 어떤 존재로 느낄 것이냐, 대할 것이냐, 소통을 아이와 해내는 것, 이것부터 준비를 해야 될 마음가짐이 근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간 뚝뚝뚝 오늘은 저희가 부모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의 이진성 편집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